선생님 척추가 막 분리된다고요? 아, 그거 되게 흔한 건데? 디스크나 협착증인 줄 알고 병원에 방문했다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말을 듣고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는 치료 방법하고 운동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척추 전방 전이증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척하면 척추를 아는 척척 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 원장님 근데 척추 전방 전이증이 정확하게 뭐예요? 척추 전방 전이증 말 그대로잖아요. 척추가 전방으로 전이 된다. 뼈가 앞으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척추를 유지해주는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디스크하고 여기 후관절이 두 가지가 이제 관절 기능을 하는데, 퇴행성 척추 질환이 생기면 관절이 약해지는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는데, 디스크가 70에서 80% 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여기가 약해져도 이게 잘 앞으로 잘 물러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디스크가 퇴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약해지면서 척추를 잡아주는 힘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점차 물러나게 되는 거죠. 척추 전방 전이증은 6가지 타입이 있어요. 선천적이거나 외상이거나 뭐 암이나 그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퇴행성 그리고 협부형이라고 하는, 후궁이라고 하는 가장 좁은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 생기는 게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고, 이게 끊어지면서 앞으로 빠지는 것을 협부형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협부형보다는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척추뼈가 어긋난 이건 왜 생기는 건가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결국에는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협부 결손형도 마찬가지고 퇴행성도 마찬가지지만, 이 디스크의 기능이 70에서 80%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져도 퇴행성이 진행되지 않으면 전방 전이증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협부 결손은 선천성도 있고 후천성도 있는데, 후천성은 젊었을 때 생겨요. 20대 전반에, 고등학교 때 많이 생기는데, 되게 그 환자들이 실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40에서 50대 후반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괜찮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협부 결손이 생기고도 20년 동안 잘 디스크가 유지를 하고 있다가 퇴행성이 진행되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앞으로 빠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척추를 유지하고 있는 축이 깨지는 거예요. 첫 번째 증상은 허리가 아픈 거죠. 초기에는 허리만 아파요. 근데 이제 쭉 진행이 되면 신경이 막히게 되는 증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두 가지 형태가 되는 거죠. 하나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나오게 되는 거고, 다리로 빠지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방사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디스크하고 유사한 증상 또는 협착증과 유사한 증상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우리 척추를 유지하고 있는 축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불안정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안정증이 다시 복귀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멈출 수 있거나 아니 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나 관절 운동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거운 걸 들거나 쪼그려 앉아서 반매는 자세를 하거나, 그런 운동들, 허리가 굽어지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돼서 증상이 생겼잖아요.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척추에 통증이 생기게 되면 근육이 그걸 잡기 위해서 단단해지거나 근육이 뭉친다 그랬잖아요. 인대들도 막 늘어나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부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부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척추 통증이 심해졌을 때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속도나 그런 것들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진단이 됐다 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돼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면 빨리 하시는 게 맞아요. 그대로 놔두게 되면 증상이 계속 유지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위에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절개형 수술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유압술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척추 내시형 수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척추 내시형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내시형 수술을 받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는 이유와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척추 전방 전이증의 초기 증상을 잘 캐치해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빠르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척보면 척추를 아는 척척 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이었습니다.